당연히 오류도 연역 추리의 오류와 귀납 추리의 오류로 나눕니다. 연역 추리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시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다시 언어로 인한 오류와 자료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대 히랍의 아테네에는 델피 신전이 있었다. 정치가나 철학자는 문제가 생기면 델피 신전을 찾아가서 신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델피 신전에는 늙은 무당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신의 말을 전했다. 어느 날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 왕이 무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신이시여, 우리나라와 페르시아가 장차 전쟁을 하면 어떤 결말이 생기겠습니까? 제발 저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대 크로에수스가 페르시아 왕국과 전쟁을 한다면 결국 강한 왕국이 멸망할 것이니라. 크로에수스는 이 신탁을 확신하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페르시아 왕국만큼 강한 왕국이 없다고 믿었고, 따라서 리디아와 페르시아가 싸우면 신탁에 따라서 강한 왕국인 페르시아가 멸망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크로에수스의 리디아 왕국이 패망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어떤 오류를 찾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의 경우 어떤 의미가 사용되었는가는 문맥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한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른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와 같은 논쟁은 사법적 의미의 죄인과 종교적 의미의 죄인을 하나의 뜻을 가진 것으로 여겨 오류를 범한 논증입니다. 애매한 단어 죄인을 애매하지 않은 표현으로 대체하면 이 논쟁의 부당함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전나무는 훌륭한 건축 재료이다. 이 이쑤시개는 전나무이다. 그러므로 이 이쑤시개는 훌륭한 건축 재료이다. 관련된 오류로 애매문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그 문법적 구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전후 문장들의 맥락 속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애매문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내 숭배자라고 하던데 너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군 이라는 논쟁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내 숭배자이다 라는 문장은 그는 너를 숭배한다와 너는 그를 숭배한다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문인데, 그 애매성을 간과하고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의성의 오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복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말은 본질적으로 다의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새 하나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이행해버려 틀린 논쟁이 바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예와 과학자조차 틀리는 예를 들어봅시다. 전제 1. 천재란 IQ 180 이상인 사람입니다. 전제 2. 피카소는 천재입니다. 결론, 피카소는 IQ 180 이상입니다. 천재라는 단어가 지능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능력과 예술적 능력 양쪽에 이용되어 타당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예입니다.